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우 아카데미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박수 치고 원래 해야 되는데 그럴 분위기 아니에요, 시장이. 박수 치지 않겠습니다. 신나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와우 아카데미 라이브 함께 할 텐데요. 이 두 분이 있어서 천만다행이 아닌가라는 위안 정도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먼저 소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선영 대표, 윤여민 이사 함께 할 텐데요. 자, 김선영 대표는 누구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소개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 6시 30분, 네, 김선영의 뉴욕 인사이트로 찾아뵙고 있고요. 오방 잘 안 하는데 진짜 오랜만에 와가지고 되게 지금, 즐거운 반, 그리고 걱정 반, 기대 반, 반이 없네요. 자, 일단 지금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니까,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조금 더 이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라디오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 우리 윤여민 이사는 큰일 났다라는 걱정을 안고, 우리 본인 소개, 윤여민 이사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봬요. 네. 한국경제에서 좀 오랜만에 뵀는데, 일단 오프라인 강연을 통해서 지금 많은 분들 찾아뵙고 있고, 특히 이제 오늘 최근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긴급 라이브를 하게 됐는데, 오늘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한국경제TV 와우 아카데미 라이브입니다. 새로 생겼습니다. 와우 아카데미 라이브를 통해서 매주 수요일 3시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인사드릴 텐데, 이 시간은 그 다른 시간과의 어떤 비교를 거부합니다. 가장 시장에서 가장 속 시원한 이야기, 그리고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 이 시간을 통해서 다 하면 법적 책임은 제작진이 듣기로 했기 때문에. 진짜요? 네, 오늘 정말로 편안하게. 저도 그 말 믿고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 시간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또 출발을 해볼 테니까요. 한번 이 시간 여러분 고정 팬이 되어주시고요. 와우 아카데미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해보고 우리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 대한 모든 이야기 좀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 쇼크다, 충격이다,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대표님부터 가볼까요? 저 먼저요? 네. 일단은 여러 가지가 많이 겹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오늘 하다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You're next 하면서, 이란 다음에 북한 너다. 그래요. 이거 뭐 하다 이제 별의별 희한한 소리 다 하고 있는데, 다음이 북한이 너니까 일단 우리는 겁나서 팔고 도망간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아마 공포감이 좀 극대화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부정문장인 거죠, 계속. 네. 그렇죠. 근데 사람 원래 부정적으로 한번 살면 평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가질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수년 동안 한국경제TV에서 보여드린 대로 결국은 긍정론자들이 돈을 벌어요. 그죠? 긍정론자들이 돈을 벌고, 비관론자들은 책을 팔죠? 보통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제 이게 보면은 이제 수치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포인트는 처음 빠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포인트 처음 빠지죠. 왜냐하면 단기 고점 대비해서 10%씩 밀리는 거는 옛날에 2004년 7년에 지수가 거의 코스피가 한 3-4배 올랐습니다. 근데 그때도 한 분기별로 한 번씩 항상 있어 왔어요. 10%, 20% 지수 민 거는. 그래서 지수가 10%, 20% 밀면 종목은 한 30-40% 밀죠. 근데 이제 이게 아마 때가 좀 됐을 거다라는 판단, 거기다 함께 또 여러 가지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지금 너무 과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수가 올라오면서 아무래도 이 신용승 물량들에 대한 어떤 손실에 대한 어떤 회피 물량들, 그런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반대 매매에 대한 걱정이 분명히 존재하죠. 맞아요. 아마 내일 아침에 좀 제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아침에 보통 이제 반대 매매 물량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막판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에 물량이 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런 포인트가 떨어진 건 처음이다라고 하는데 당연하죠. 왜? 10%가 많이 떨어진다 봤을 때 3,000포인트에서 10% 떨어지면 300포인트예요. 그렇죠. 근데 6,000에서 10% 떨어지면 600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퍼센트가 떨어지는 건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워딩 하나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을 크게 쓰실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리고 6% 그런 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정도 10%의 조정이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말은 안 되겠구나. 어쨌든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아니겠느냐 정도의 이야기를 좀 해석이 되긴 하는데. 따지고 보면요. 어차피 예전에 대세 상승장 때도 단기 고점 대비해서 20%씩 민 지수 20%씩 정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20% 안 밀었어요. 아직. 그래요. 고점 대비해서 10몇 %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좀 감내를 할 수 있는 만한 수준으로 가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윤여민 이사도 몸풀기로 오늘 시장에 대한 윤여민 이사가 생각하고 있는 총평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오늘 시장 어제 오늘 합쳐볼게요. 네. 어제 오늘 좀 하락세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분위기가 그런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일단 어제 오늘 합쳐서 이틀 동안 네. 지금 현재 시간을 봤을 때 코스피가 한 17%, 그다음에 코스닥이 지금 한 16% 정도 네, 네. 지금 밀리고 있는데 언젠가는 조정이 올지 알았습니다만 이틀 동안 이렇게 급하게 밀릴 건가? 라는 생각이 일단 가장 먼저 들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너무 급하게 밀렸다. 네, 급하게 밀렸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다만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끝이 아닌 이제 내일 또 신용에 관련된 부분이 또 터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진 바닥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그래요. 오늘 상당히 가슴 아프지만 개인 투자분들의 어떤 매도 물량이 나온다는 거 이게 조금은 저는 좀 상당히 좀 씁쓸한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뭐 씁쓸한 하루였다 정도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저는 오늘 이 시간 그냥 막연하게 떠들기 시작하면 저희가 밤새요. 3박 4일을 떠들어도 그렇죠. 끝이 없기 때문에 오늘 좀 정해놓고 떠들었으면 좋겠다. 네, 좋습니다. 라는 표현을 좀 해볼 텐데 오늘 이렇게 가보죠. 오늘 좀 명쾌하게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 다 정답인지 각자 생각하고 있는 그 정답에 대한 이야기를 논해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대체 이런 현상이 왜 벌어졌는지 요 정도로만 얘기 딱 해도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알찬 이야기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금 100분 정도가 출발을 했는데 지금 순식간에 200분을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딱 500분 정도 첫 방송이니까 네. 500분 정도 겸손하게 바라보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고요. 네. 왜요? 제가 왜요? 아까 메인에 왜 안 걸어주냐고 지금 한경 메인에 안 걸어준다고 제가 뭐라고 했는데 아, 피디님. 진짜요? 안 걸렸습니다. 아직. 안 걸려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원하는 거는 스스로 걸게끔 만드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뭐 걸어주세요라는 부탁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알차면 네. 스스로 걸지 말라고 해도 다 걸어요. 저희가 지금 중요한 건 마이크 소리가 괜찮은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 소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고요. 네. 이상하다 하시면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좀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결론은 잠시 후에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잠시 후에 들어보고 도대체 시작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에 대한 침공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죠. 왜? 도대체 미국은 전 좀 깜짝 놀란 게 이거예요. 미국이 직접 전쟁에 뛰어들어? 미국이 직접 폭격을 해? 이 세계의 경찰이라고 하는 미국이 오히려 이 말리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미국이 직접 why 그렇게 급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합니다.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보죠. 도대체 미국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상하시죠? 결국은 뭐 미국이 이제 1월 달에 베네수엘라 그렇죠. 2월에는 또 뭐 멕시코 갱단이긴 합니다만 네. 그리고 또 이제 3월 들어와서 그럼 이제 이란까지 보면 그 일련의 어떤 행동들을 봤을 때 결국 그 뒤에는 이 나라가 있죠. 결국 이제 중국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뭐 중국, 러시아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대척점에 있는 국가들의 힘을 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여러 가지 행동들입니다만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기사에 좀 나오는 게 이제 미국과 중국이 3월 말에 지금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중국이 뭐 살짝 보이콧 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결국은 중국이 힘을 빼면서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패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전쟁을 하는데 결국 그 앞단에 있는 것들이 지금 말하는 중동 국가들이든지 이런 국가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석유라든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 또 특히 무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타겟은 중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은 이 전쟁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일단은 제가 이제 또 이번에 했을 때 제가 항상 체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중동 쪽 이슈가 나오면은 그쪽에 또 다 계신 선교사님들이 또 지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중동에? 또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어떠시냐고 했더니 사실 이번에 이거 이슈 발생하기 전에 좀 뭔가 쿵짝쿵짝하고 좀 뭔가 분위기가 좀 안 좋았었대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나오면 아니나 다를까 뭔가 항상 전쟁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평소에 생활을 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일단 제가 어저께 밤에 확인했고요. 근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중국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제가 어저께 이제 뉴욕인사이트 아침에 좀 설명을 드렸지만
그 이란산 원유는 사실 제재 대상입니다. 네. 수출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이란산 원유를 가지고 중국이 항상 그걸 싸게 사왔거든요. 근데 예전에 한번 어떤 게 있었냐면은 해외에서 이제 위성으로 쐈어요. 근데 네. 이란에서 유조선 같은 게 출발하길래 위성으로 쐈거든요. 네가 어디 가나? 근데 이게 딱 가다가 말레이시아 해안에 딱 머물더니 어떤 배가 붙어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고 이제 했다는 게 위성에 찍힌 게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중국에서 나온 어떤 자료들을 보니까 중국이 어쨌든 해외에서 이제 원유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니까 너무 해외에서 가져오는 그 국가별 퍼센티지가 10몇 %대로 너무 가지런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를 봤을 때도 우리나라도 가지런하지 않아요. 그래요. 어떤 특정 나라에서 많이 가져오게 될지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제가 좀 살펴보니까 말레이시아가 총 생산하는 그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중국이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베네수엘라산 그리고 이제 이 이란산 원유들이 말레이시아산으로 둔갑돼가지고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 중국에 들어가서 그 원유를 받아서 중국에 있는 기업들한테 굉장히 싸게 지금 내리고 있었고 사실 그래서 중국은 어쨌든 지금 이제 경기가 워낙 안 좋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버틸려면 자기들이 쓰는 비용을 줄여야겠죠. 그러려면 이제 원유도 이제 좀 싸게 가져와야 되고 그런 것들 계속 액션이 있어 왔고 그리고 이제 미국 계속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 지금까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뭔가 수면 위에서 나오는 그런 대화들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제 디테일한 협의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미국은 사실 오래 참았습니다. 솔직히 참았다? 얘기하면은 네, 되게 오래 참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란 정권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네. 예전에 이란은 미국과 굉장히 친했죠. 굉장히 친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친했던 정권 자체가 뭔가 이제 좀 자기들만 이게 또 정권 오래 잡다 보면 또 이제 그렇죠.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바꾼 정권이 지금 수십 년째 만들어 오고 네. 있는 건데 이 정권조차도 지금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불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제 이란의 정권을 바꿔버리자는 거고 원유 생산량이 사실 제일 많은 거 베네수엘라 네. 두 번째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란 이란. 이런 순위가 있는데 보면 이거 때린 순서가 베네수엘라 1등 때리고, 때렸고요. 네. 그다음 사우디 넘어가고 이란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100% 이거 원유와 관련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국제 유가는 지금 5년의 그래프를 봤을 때 최근에 올라온 거 빼면은 사실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네. 뭐 우리가 넣는 기름 비싸죠. 근데 그건 뭐 세금 다 이런 포함된 이슈이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원유에 대해서 지금 원유가가 올라가는 거를 미국도 그렇게 사실 지금 되게 바라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결국 유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그렇죠. 그럼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연준이 어쨌든 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뭔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월 의장도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안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뭔가 미국이 의도적으로 유가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뭐 여기를 때렸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라 판단되고 있는. 그래요? 말이 안 되는. 네, 말이 안 되는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이거는 그냥 그것보다 오히려 지금은 인플레이션보다 중국과의 협상에 앞서서 먼저 이제 일단은 이제 기선 작업을 좀 해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좀 받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은 쉽게 말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에너지 자체를 차단을 하기 네, 위해서 그렇죠. 때렸다. 네. 중국에 대한 위협도가 그렇게 느낄 만큼 그렇게 두렵다 이렇게 느낀 건가요? 그러니까 두렵다는 건 아니고 사실 네. 중국이랑 처음으로 붙었던 게 지난 트럼프 1기 때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중국이 자기들 스스로 뭔가 힘이 있다 생각했죠. 네. 그때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페트로 위안 감히 달러한테 도전을 했어요 중국이. 그래서 이제 야 위안화 가지고도 이제 기름 살 수 있게 해줘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미국한테 까불다가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중국이.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시간을 주면서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중국이 버티니까 아 그래? 그러면서 이제 AI 온갖 걸 제재를 다 하면서 다 커버하다가 결국 이제 마지막 남은 기름을 잘라버리는 거죠. 네. 이게 거의 그러니까 중국을 옥죄는 네. 숨통을 끄는 마지막 단계 정도라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마지막 단계로 가기엔 뭐 몇 개 좀 더 몇 개 더 남았어요. 네, 여기도 지긋지긋하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이 이후에 이제 그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사님 한번 의견 또 한번 들어볼까요? 이사님은 그럼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뭐 왜냐면 이게 어떤 식으로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야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고 또 매도 또 어디를 때릴지 알고 맞으면 좀 긴장하고 뭐 물론 아프겠지만 네.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은 지금 미국에 대한 어떤 이란 공습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증시는 이미 좀 많이 매를 맞은 것 같고요. 많이 맞았죠. 많이 맞은 것 같죠. 근데 이제 오히려 미국이라든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증시가 좀 오히려 편안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미국의 어떤 이란 공습을 통해서 제가 볼 때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좀 많이 제거됐다라는 좀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미국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차치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전쟁과 관련돼서 이 정당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만 이제 전쟁이 빨리 끝날 것이냐, 뭐 네네. 장기화될 것이냐 장기화될 이런 것이냐.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좀 뉴스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보게 된다라고 하면 전쟁이 벌써 3년이 넘어가는 그렇죠. 상황에서 사실은 거의 이제 이 증시에 영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상당히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만 어느 일정 부분 임계점이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만성이 되지 않을까. 아,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11월에 중간 선거가 네, 있잖아요. 있죠. 네. 거기에서 사실은 여론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음. 또 이제 5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연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한 부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볼 때 이번 주에 어떤 제가 볼 때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이번 주 정도의 방향성이 분명히 잡힐 것이다. 이거는 대표님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대표님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제 거 혹시 노트북 화면 띄워줄 수 네네 있을까요? 하면 네. 네, 이게 항상 전쟁이 나올 때마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일간 변동이에요? 네, 오늘 아까 제가 스크린샷 한 건데 이게 오늘 건지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우리나라 제일 많이 밀려요. 그렇죠. 그리고 막상 지금 전쟁하고 있는 지금 1.6%의 두바이, 이집트 그리고 오른쪽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진짜 그러네요. 얻어맞았거든요. 근데 어. 걔들 올해 지수가 올랐어요. 물론 유가가 올라서 올랐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지만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거만 보잖아요. 우리나라랑 이란이 1대1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봤을 때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떨어지냐라 봤을 때 일단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떨어지겠지. 그거면 그렇죠. 다행이에요. 차라리. 그리고 이제 일단 지금 하락률을 봤을 때 고점 대비해서 20%가 안 밀렸고 이거는 뭐 충분히 상승장이 있을 수 있을 만한 하락률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그냥 충분히 익스큐트가 됩니다. 네. 이해돼요. 이거 그래서 저는 좀 버티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거기다가 저는 어저께 또 국회의원 어떤 한 분 옛날에 그 금투세 얘기하던 분이 또 금투세 얘기를 또 했어요. 어제 당론으로 결정이 됐는데 어제 금투세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제 그 얘기가 아마 이게 금투세가 왜 중요하냐면은 금투세를 안 하겠다 이거 폐지를 한다라는 그거 베이스로 해가서 우리나라의 채권이 세계 채권 지수에 올라가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투세는 아예 그냥 이제 사라졌고요. 지금 정부 자체가 아예 우리나라를 선진국 지수화로 넣고 싶은데 어제 그러니까 저는 야 이건 무슨 불나가지고 지금 난리 났는데 거기다 기름 갖다 붓고 앉아있네 이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한 게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하락률이 좀 더 크다라고 보는 게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외국인들이 때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 우리가 바깥으로는 이란과 미국과의 어떤 전쟁이지만 그 뒤로는 분명히 어제 금투세 가지고 물론 당론 확정돼서 그렇게 되진 않을 건데 괜히 그런 불안감을 던져버리니까 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정말 짜증납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결론은 뭐 지금 일단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을 딱 들어보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첫 번째 중에 하나는 유독 우리나라가 네. 많이 조정을 받았다. 요 네. 부분. 그렇다면 요것에 대한 연속성에 대한 질문을 안 드려볼 수밖에 없어요. 어제 오늘처럼 쭉 시장이 갈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렇죠? 네. 일각에 그나마 유한을 하는 건 산이 높은 골이 깊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서 처음에 우리 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은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아이고야 곡소리 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일단 네. 걱정되는 건 있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반대 매매에 대한 물량들. 네네. 이렇게 되면 좀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은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부터 그럼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 이사님 네. 윤여민 이사는 유독 우리나라만 많이 조정을 받은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면 그것만 짧게 여쭤보고 이제 대응 쪽으로 가볼게요. 사실 지금 이제 외국인 특히 이제 매수세를 보게 되면 보통 이제 크게 세 개로 나누지 않습니까? 네네. 기관, 뭐 외국인, 뭐 개인이라 보는데 외국인들이 참 상당히 최근에 많이 팔았어요. 증시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외국인 수급도 보면 패시브 자금과 액티브 자금이 있는데 액티브 쪽에서 어떤 많은 매도세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사실 이런 미국과 이란의 어떤 그런 공습에 대한 부분을 미리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급에 대한 불균형이 상당히 있었다는 부분과 함께 사실 좀 지수가 흔들렸을 때 어떻게 보면 기관 자금들이 조금은 좀 버퍼 역할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사실 보니까 최근에 연기금도 그렇고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많이 쉽지 않은 상황. 그 얘기는 코스피가 올라올 때 이미 좀 총알을 먼저 써버린 것이 아닌가. 약간 그런 조금은 이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조금 이제 앞단의 정치적인 논리로 해서 좀 매수를 먼저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이렇게 지수가 흔들릴 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받쳐줄 수 있는 그러한 좀 자금이 없다는 부분들 요런 두 가지 부분들이 조금 이제 저는 수급적인 요인이 꼭 꼬이면서 일단은 시장 자체가 좀 더 많이 하락하는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지금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대표님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는 시장이 쉬지 않고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시장은 조정을 기다리고 있었고 네. 요놈 잘 걸렸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이고 이거 잘 걸렸다. 어차피 네. 시장은 옛날에 어이가 없었던 게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그 실적이 굉장히 잘 났어요. 네. 시장이 빠져요.
실적이 안 좋았어요. 음. 시장은 올라요. 네. 이거는 뭐라고 할까? 나는 어느 쪽으로 갈 거야를 정해놓고 네. 사후 약방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거든요. 시장은 한번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네. 요 전쟁이 딱 터지니까 요 부분에서 요 놈 잘 걸렸다 했는데 거기서 더 끌어내리는. 그러니까 시장은 철저하게 조정에 대한 하방을 보고 있었던 시장이 아니었나. 네, 맞아요. 근데 요 이슈가 터지니까 거기에 좀 업그레이드가 된 엎친 데 덮친 것처럼. 네. 근데 거기다 이제 금투세 얘기까지 하니까 이제 또 뭔가 막 시장은 또 이유를 찾잖아요. 뭐 때문에 지금 막 이러는 네, 거야. 막 맞아요. 이런 좀 상황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큰 걱정은 하지 않는데 두 분이 이제 이게 큰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인지 안 해야 될 부분인지 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증시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네. 큰 걱정은 안 한다로 전 해결이 좀 해석이 되긴 합니다. 물론 반대 매매에 대한 걱정은 있지만 네. 자, 그러면 딱 요럴 때 어떻게 가야 될까? 전략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오히려 기회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요건 일단 피하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아니에요. 일단 제 의견 먼저 드리면은 네. 그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실 건 뭐냐면 저희 방송 보시고 환경 방송 보시고요. 장 끝나면 딱 닫으시고 업무 보십시오. 네. 그리고 내일은 아예 HTS, MTS 안 켜셔도 돼요. 내일도 네, 사실 이 멘트 제가 이제 지난번에 뭐 경기 침체설 있었던 때부터 되게 이 멘트를 되게 많이 했었었는데 네, 네. 이 얘기해요. 우리나라 시장 걱정할 바에 차라리 오늘 점심 때 혹은 오늘 저녁 때 뭐 먹을지 걱정해라. 불필요한 걱정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확고한 믿음이 있으시다. 네, 그리고 만일 지금 우리나라를 빠져가지고 미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하면 제가 그렇게 할 텐데 환율이 너무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을 차익 실현을 하고 우리나라 쪽으로 더 모으는 게 전 지금 맞다 보거든요. 때마침 지금 또 환율이 올라줬으니까 네네. 오히려 지금 최근에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그 아침에 이제 질문 중에 하나 뭐였냐면 대표님 지금이라도 미국 좀 팔고 우리나라 넣어보고 싶은데요라고 했을 때 제가 잠깐 기다리라고 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많이 올랐고 그리고 환율도 좀 애매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환율이 다시 오르고 우리나라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자,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네, 미국 주식 수익나 있으신 분들은 매도하시고 지금 국내로 빨리 넘어오세요. 그렇다면 네, 근데 오늘 내일 그냥 덮고 HTS 덮고 있어라. 네, 네. 이 빠졌을 때 오늘 내일이 오히려 더 물론 공포지수라는 얘기도 있고 네. 야수의 심장이 필요한 위치이긴 합니다. 야, 수익심리까지 필요 없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이렇게까지 편안하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지금 굳이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화면에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 아마 제 방송 보신 분 되게 많이 보셨을 텐데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 시각을 바라볼 수 있는 게 MSCI 들어보셨죠? MSCI. 네네. MSCI가 리밸런싱 된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근데 MSCI 홈페이지에 가면 MSCI 코리아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우리나라를 이제 구성하는 한 100개 정도의 기업이 있고 이건 탑 10이거든요. 보시면 이게 2월 말자로 제일 최신판인데 네.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왼쪽 거는 지난 1월 말 기준이에요. 1월 말 기준. 그리고 오른쪽 거 2월 말 기준인데 맨 위에 삼성전자 보세요. 원래 비중이 30%였다가 지금 33.6% 네. 올랐어요. 그리고 SK하이닉스 떨어졌죠. 그리고 어. 삼성전자 우선주 올랐어요. 그리고 현대차 올랐죠. 그리고 어. 밑에 기아가 없다. 기아가 오른쪽 보시면 기아가 새로 나왔어요. 아, 그리고 네이버가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외국인들은 지금 여전히 삼성전자 밸런스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2월 달에 많이 때렸다고 하지만 안 때린 거예요. 걔네들은 그냥 비중 유지하고 그냥 가치를 그대로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나 뭐 이런 기업들, 뭐 현대차라든지 관심 많잖아요. 이런 기업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걔네들은 지금 건드릴 생각이 없어요. 우리만 지금 겁먹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그냥 투자 전략 아마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신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렇죠. 이런 기업들일 텐데 그냥 두십시오. 레디비.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그러니까 오늘 내일 일단 덮어놓고 HTS 덮어놓고 저녁에 뭐 먹을지를 걱정하는 게 차라리 네. 더 좋은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손학비는 피하자는 거잖아요. 네. 뭐 이게 뭐 매도도 하지 말고 네. 추가 매수도 할 필요는 없다. 추가 매수는 기다리시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주부터 제가 혹시 모르니까 이제 현금 정도 확보하자라는 말씀을 좀 네, 드려왔어요. 네, 네, 근데 네. 아니면 못 하신 분들이 많을 건데 제가 그때 추가 같이 드렸던 말씀이 추가 매도 하셔도 되는데 안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것만 기억하시라고 예전에 대세 상승장에서도 단기 고점 대비해서 지수 기준 10% 네. 혹은 20% 미는 조정이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은 왔다. 이거 항상 기억하시라고. 이번에 똑같을 거라고. 그래요. 좋습니다. 일단 우리 김선영 대표 뭐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그렇게 뭐 걱정은 저녁에 못 드실 집을 먼저 걱정하십시오. 뭐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자, 우리 윤여미 이사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저는 두 가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해야 된다. 네. 첫 번째는요? 저도 지금 이제 장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서킷 브레이크 이후에 음. 코스피 코스닥이 이제 어쨌든 회복하는 속도에 대한 어떤 표를 갖고 왔는데 이 표 한번 같이 보면서 네, 얘기해볼까요? 일주일 그다음에 이제 한 달을 음. 기준으로 봤을 때 양지수 모두 지금 상승했던 확률 자체가 60에서 80%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뭐가 빠졌대요. 네. 네.
잠시만요. 됐나요? 연결됐나요? 연결됐으면은 장표 보여주시고요.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결국 지수가 오른다라는 것에 베팅을 하면은 결국은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되 음. 결국은 새로 사실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어디선가 뭔가 시드머니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겠죠. 시드머니 구해야겠죠. 일단 그게 첫 번째. 어. 그러면 결국 뭘 살 것이냐. 음. 그거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결국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건 유동성 랠리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익과 관련된 부분, 결국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금 구하는 것과 옥석 가리기와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 두 가지만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제가 볼 때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옥석으로 저희가 한번 가려보지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질문을 좀 더 네. 뭐라고 할까요? 뭐 이게 너무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갖고 네. 두 분 다 큰 걱정은 할 필요가 없고 일단 돈을 어서든 끌어오는 게 시드머니를 잡아오는 것이 문제고 잡아왔으면 옥석을 가려서 가야 된다. 네. 그럼 그 옥석을 가린다는 것은 여태까지 우리 시장에서 뜨거웠던 섹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반도체였습니다. 네. 그 반도체는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고 보시나요? 이사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뭐 슈퍼 사이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뭐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뭐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자동차 관련된 섹터들은 여전히 상승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만 네. 그래도 지금 이제 정부 쪽에서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코스피도 코스피지만 코스닥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좀 시장에 대한 부양들 이런 네. 부분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굳이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에 너무 이제 흔히 말해서 비중을 많이 하기보다는 약간의 좀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좀 필요한 상황에서 봤을 때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여기에 뭐 코스닥 쪽에서는 뭐 제약바이오나 뭐 이런 로봇 같은 쪽으로 해서 이렇게 좀 분배를 해놓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업사이드를 볼 수 있는 요번에 좀 다변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네,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아마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분들 아니라고면 아니면 아니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시청자분들은 일단은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반도체는 계속 보시는데 네, 아마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방송을 매일매일 진행을 하면서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보다 보니까 아 대형주단을 계속해서 봐야 되나? 아니면 이제 소부장으로 갈아타야 되나? 이 양단을 놓고 좀 고민을 하시면서 그 사이사이에 지금 말씀하신 뭐 바이오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쪽을 조금 이렇게 좀 보시는 느낌으로 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우리 윤여민 이사는 좀 다변화를 시킬 필요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의견이신 거고 어떻게 김선영 대표께서는 동의하시나요? 어떤 전략이 좋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기 편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쨌든 코스피 쪽에 많이 집중하셨잖아요. 네. 드디어 코스닥에 가실 기회가 때가 온다. 됐습니다. 지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오히려 코스피 수익 난 거를 조금 코스닥으로 넘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사화는 안 됐는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어떤 걸 얘기했냐면은 이제 코스닥 기업들도 일부 포트에 넣지 않으면 벌점을 먹이는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거 크게 뭔가 기사화되지 않고 되게 시끄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정말 라이브하게 얘기하면은 코스피만 6천 가 있고 코스닥 이제 1,000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되게 짜증 나는 거죠. 맞춰주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도 하고 싶은데 여기서 여러분들 오늘 지수가 크게 밀리는 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컨셉을 잡으셔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좀 드리면은 일단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대형주만 올랐어요. 대형주만 올랐죠. 근데 대형주만 올랐는데 시장이 밀릴 땐 중소형주도 같이 밀려버리니까 시장이 박살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코스닥도 앞으로는 대형주만 갈 겁니다. 코스닥도 최상단 종목들이 코스닥 있어요. 상위 종목들. 네. 그래서 괜히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뭐 이번에 수익이 잘 나가지고 나 종목 좀 발굴 잘하는 것 같아. 중소형주 뭐 한번 찾아봐야지.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가는 코스피 꼴 납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네, 평소에 안 하던 거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조드린 게 코스피는 200 안쪽, 코스피 200, 코스닥은 150. 네, 그 안쪽 종목으로 하셔야 되고 오히려 더 줄이셔도 돼요. 그 최상단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라고 하면 코스닥의 상단들 그리고 바이오제약이라고 하면 코스닥의 상단들 2차전지라고 하면 이 시가총액 상단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위주로 일단 포트를 쫙 깔아놔야 돼요. 괜히 뭐 2차전지 했는데 뭐 옛날에 이거 많이 올랐으니까 뭐 이거에 뭐 벤더인 어떤 기업을 했는데 얘는 지금 시가총액 1,000억이고 1,000억짜리요 절대 못 갑니다. 그래요. 네. 제가 지금 말씀에 좀 동의를 하는 이유가 좀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사실 우리 증시가 코스피든 코스닥에도 올라가면 우리 말고 그 기관하고 개인들 말고 외국인들의 자금이 또 들어와야 되잖아요. 외국인들은
코스닥에 있는 작은 종목들을 모른대요. 아,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러다가 너는 미국에 있는 그 작은 종목들 알아? 저도 모르지요. 몰라요. 네. 너 뭐 알아? 저 엔비디아 알고요. 뭐 끼키야, 코카콜라, 맥도날드 알아요. 뭐 이 맞아요. 정도인데 네. 미국에 있는 그 작은 기업 모르는데 외국 사람들 우리 있는 작은 기업을 알겠니? 몰라. 그러니까 당연히 상위 쪽으로 이걸 맞아요. 디스플레이라는 상위 쪽으로만 음. 밀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고민하지 말고 이 뭐야 지수 상위 대표 종목들로 가. 네. 말씀은 똑같은데 네. 지금 두 번째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네. 설득을 또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저는 3월 이제 오늘이 지금 3월 4일이잖아요. 3월 10일 날 3월 10일. 지금 삼성이랑 지금 이제 ETF가 나옵니다. 네네. 그 다음에 3월 17일 날 한화에서 또 ETF가 하나 나와요. 네. 코스닥 지금 쪽 관련된 ETF가 나오는데 거기에 구성 상품을 보면 이제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지금 제시했던 부분을 네. 지금 이제 어쨌든 운용사나 증권사가 따라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ETF의 구성 상품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정부가 혹은 기관이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미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타임 포트폴리오랑 지금 이제 타임폴리오랑 그다음에 이제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ETF를 보면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 2차전지 여기에 플러스 뭐 우주, 뭐 방산 뭐 여러 가지가 좀 들어갑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구성 섹터나 종목을 보면 분명히 결국은 이제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결국 패시브 자금이 ETF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네. 개별 종목을 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코스닥 150 안에 있는 종목들이 충분히 더 많이 역시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예. 또 여기서 또 이제 제가 좀 체크해 볼 만한 것들이 사실은 지금 코스피도 그렇지만 코스닥도 확실히 최근에 보면 이 대형주 단에서 많이 그렇죠. 움직였던 부분들,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올라올 때 다시 또 똑같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앞서 우리 김선영 대표께 또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은 대표님 저는 이게 좀 궁금해요. 네. 근거. 근거. 근거예요. 왜냐면은 코스피가 지금 이제 자금이 코스닥 쪽으로 옮겨올 것이다. 네. 라는 뭐 예측.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단으로 갈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시총 100이 50이 이 안쪽으로 보세요. 네. 이 안쪽으로 보세요라는 말 동의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가장 궁금한 근본적인 질문. 네. 왜 코스닥이 이번에는 네. 올 거라는 그 근거는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일단 정부의 의지가 되게 강해요. 우리 정부의 의지. 네, 그게 강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이제 이게 구성을 좀 잘 봐야 돼요. 네. 이게 코스피를 보면 어쨌든 이제 반도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현대차가 있죠. 시총 상위에. 근데 이제 코스닥의 상위를 보면은 좀 다릅니다. 바이오 제약과 2차 전지, 그 제약,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타이밍을 한 봤을 때 네. 바이오 제약 일단 바이오 제약 우리나라 잘해요. 근데 그렇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 기업들, 전 세계 바이오 제약 기업들 봤을 때 블록버스터급의 그 약을 가진 그 기업들의 라이센스가 마감이 작년, 올해, 내년에 되게 많이 돼요. 그럼 이제 그 라이센스가 마감되면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그걸 이제 시밀러를 만들 수 있죠. 근데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기회가 올 거라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금리 인하기지 금리 인상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기에 대한 어떤 효과도 충분히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 기업들 괜찮아요. 지금 그래요. 상황도 괜찮고 지금 또 수주받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를 들어가면은 제가 2차 전지 옛날에 이 얘기했다 이거 엄청 먹었었는데 2차 전지 관련 기업이 언제까지나 이제 이게 자동차와 연결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결국 배터리잖아요. 네. 전기 보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보관하는 건 정말 많이 쓰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때 테슬라가 ESS라는 걸 처음 만들었거든요. 실적 되게 작았어요. 거의 뭐 슈퍼차저급이었었는데 네네. 이게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ESS가 완전 붐이 됐잖아요. 해즘 잘 지났고 그리고 2차 전지가 지금 이제 어쨌든 예전에는 전기차 관련이었지만 이제는 전기차 더하기 AI 관련주로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고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다 잘하고 있어요. 에코프로 같은 기업들 되게 잘하고 있잖아요. 퓨처명 기업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걸 봤을 때 확실히 이제 코스닥에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기업들로 수급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 핑계거리는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이제 MC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서 이제 대형주 단 위주로 이제 분명히 수급이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확실히 그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게 몰라요. 외국인들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해외 가가지고 미국 주식 뭐 사요 그러면은 전 항상 그래요. 에이, M7 중에 아무거나 사. 이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M7은 이제 수익률이 집중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덱스 MSCI 코리아 인덱스 탑 10에 이제 수익률이 집중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걸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건데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세요. 그래요. 자료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M7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1년 전이랑 올해 딱 2월 달에 비교한 건데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2025년도 2월 달에 M7 기업 다 샀잖아요. 네. 오른쪽에 수익률입니다. 35% 엔비디아. 네, 20%, 1%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수익률이고요. 더 놀라운 거는 미국은 어쨌든 요 정도 좀 애매했죠. 근데 네. 우리나라 보실래요? 우리나라예요.
아. 25년도 2월 6일 날 그냥 25년도 2월 6일 날 MSCI 코리아 인덱스 탑 10에 있는 기업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사고 그냥 58%예요. 1년 동안 뭐 군대를 갔다 오든지 해외를 갔다 오든지 갔다 왔을 때 수익률이 이거예요. 그냥 이게 괜히 우리가 보면은 막 외국인들의 수급을 따라가지고 외국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고르고 짤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사면 돼요. 그러네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분들 이제 어느 정도 머리가 네. 머릿속에 있는 어떤 먹구름이 조금 거쳐가면서 이제 네. 말끔해지고 약간 청정한, 네. 약간 찜질방인 산소방이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살짝씩 받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종목 고민 없이 그냥 네. ETF 쪽으로 코스닥 ETF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요. 네. 네. 일단 이게 각자 투자 스타일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종목이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종목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ETF는 보통 초보자분들한테 저는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업종은 알겠는데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보통 ETF로 접근하면은 보통 이제 펀드 들면은 거기에 이제 구성 것들 딱 보고서 오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거기서 이제 증권사에서 한번 골라준 그 종목들 내에서 내가 좀 골라서 좀 더 공부해서 한번 투자해보는 방식도 괜찮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투자 경력이 10년 안쪽 되시는 분들은 ETF를 최대한 활용 많이 하시고요. 10년 넘으시고 진짜 나는 종목 잘 골라. 시장 좀 볼 수 있어. 아니면 뭐 제가 이렇게 멘트 던지면 아유 김선영 너보다 내가 잘 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종목 고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 윤여민 이사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뭐 코스닥 ETF가 저는 이제 가장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데 여기서 좀 더 들어가면 ETF도 섹터별로 살 수 있죠. ETF 섹터별로 살 수 그렇죠. 있죠. 뭐 바이오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이차전지 살 수 있는데 저는 조금 이제 지수 자체가 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주도주가 되는 섹터라든지 주도 섹터. 종목들이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다음 주 보게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올라오는 고개를 가장 먼저 드는 섹터들이나 섹터. 종목들이 보일 그래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지금 다 어떻게 보면 할인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저 요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시장이 조정을 크게 받잖아요. 요번처럼 시게 받잖아요. 네. 그리고 주가가 올라올 때는 체질이 변합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섹터가 쓱 변해주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어느 쪽 예상하시나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반도체 쪽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확 풍겼거든요.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바이오 쪽으로? 일단은 그 주도주가 될 확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체질이 변하면서 갑자기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가 아니라 네. 혈강화 같은 어떻게 보면 경기에 관련된 민감주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코스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반도체, 아유, 소부장,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2차전지인데 주도주가 될 만한 게 저는 제약바이오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결국은 이제 고개를 들 때 저는 이제 그 가장 세게 어쨌든 주가가 돌리는 이해했습니다. 섹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코덱스 바이오, 코덱스 헬스케어 같은 ETF도 좋고 그 안에서 좀 세게 돌리는 종목들 지금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개별 종목도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 지금 시청하신 분들이 포인트 딱 보셨을 거 일단은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이다. 두 분의 의견이 일단 합쳐진 거고요. 그리고 상위 종목. 이것도 두 분의 의견이 합쳐졌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갈라지면은 우리 김선영 대표 같은 경우는 그냥 시총 상위 종목 중에 대형주 코스닥의 대형단으로 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윤여민 이사 같은 경우는 일단 올라오면 체질이 변하는데 이번 체질은 바이오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 ETF를 접근한다 하더라도 바이오 쪽 ETF를 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괜찮지 않겠느냐. 뭐 이 정도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요 코스닥에 대한 이야기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 있으시면 들어보고 없으시면 전 코스피를 얼른 또 튀어서 삼전하고 하이닉스 비교해 줘야 돼요. 네. 저는 근데 이사님이 바이오장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 2차전지 한번 가볼까요? 2차 전지. 네, 이긴 사람이 밥 사는 거?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네, 저는 네. 그래서 2차 전지 쪽. 네, 2차전지 쪽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뭐 충분히 이번 이제 실적들 발표 쭉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 확인해서 이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재작년에 2년 연속으로 인터베타를 갔다 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올해 것도 지금 신청해놓고 지금 갈 예정인데 갔다 와서 또 뭔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이게 AI가 지금 보면 그렇죠. AI가 이제 피지컬로 넘어왔잖아요. 근데 피지컬로 넘어올 때 로봇으로 넘어가면은 로봇이 언제까지 선 끼우고 다니겠어요? 배터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배터리 쪽 ESS 이쪽 분명히 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이쪽 그렇죠, 라인들 그렇죠.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뭐 그럴 때 뭐 에코프로 그룹이나 아니면 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기업들도 있고 우리나라의 LG엔솔 같은 기업들도 삼성 SDI가 재작년에 갔을 때 전고체를 엄청나게 크게 했었는데 작년 가니까 좀 줄였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나 했는데 여전히 지금 뭔가 투자도 이어가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제 배터리 3사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 뭐 포스코 그룹 이 정도 한번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이거지요. 보면 우리 윤여민 이사는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긴 하나 그래도 코스닥의 대표는 누가 뭐래도 바이오니까 바이오 쪽 ETF를 보는 게 맞다 이거고 그리고 우리 김선영 대표는 누가 뭐래도 AI 세상이다. 맞아요. 그다음에 AI에서 빠질 수 없는 2차전지 쪽, 차라리 ETF는 2차전지 쪽을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다. 네. 이런 얘기인데 그래요. 이렇게 1대1이면 뭐 지난 타임 밥을 사고 하는 거는 너무 좋으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저의 의견을 누군가가 여쭤본다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너는 그래서 최기훈 너는 뭐야? 하면 저는 AI의 기세는 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에도 전 살짝 무게 중심추가 기울여져 있긴 하나 그래도 코스닥은 누가 네. 뭐래도 바이오적인 바이오라는 맞아요. 것도 세요. 이런 말씀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 예전부터 누가 저한테 질문 줄 때 네. 제가 제일 왜 그런 질문 좀 하지 마 했을 때 형 지금 삼성전자 사 SK 하이닉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둘 다 사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만 있으면이야. 그렇죠. 네, 돈이 없어서. 늘 항상 돈이 없어서 문제인데 일단 이렇게 해서 코스닥 이야기를 네. 저희가 해봤는데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없으면 이제 네, 코스피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저희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와우 아카데미입니다. 지금 저희 좌측 상단에 보면 와우 아카데미 라이브가 있는데요. 앞으로 와우 아카데미에서 라이브를 계속해서 만날 예정이고요. 두 분의 이런 어떤 이야기나 토크가 마음에 드시면은 와우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쫙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 보면 무슨 가운데 계시네요. 뭐 독수리 오영재야 뭐야? 뭐 너무 멋지게 지금 쭉 뭐 이렇게 이렇게 보여 계시는데 이분들 지금 제가 이 중에 세 분하고 좀 토크를 해봤거든요. 네. 이상로 대표는 원래 알고 계시고 세 분하고 토크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내공들을 다 품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은 이게 품고 있는 내공과 이야기에 대한 퀄리티 그리고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기 계신 분들은 와우 아카데미의 특징인지 몰라도 말을 빙빙 안 돌려요. 이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뭐 그냥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빙빙 돌리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굉장히 명쾌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우 아카데미 여러분 이제는 와우 아카데미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동안에 오늘 저희가 왜 이제는 와우 아카데미의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 예지력이 좀 있거든요. 제가 오늘 방송 한 500분 정도 예상했잖아요. 네. 정확히 500분 보고 계시잖아요. 아우 좋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런 예지력이 있어요. 다음 다음 주 수요일 거 한번 예측해 볼까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요. 이것도 내기 갑니까? 아이고 가도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약 750분 정도. 50%. 진짜로 750분 정도가. 그 다음에 1000명인가요 이제? 아니요. 800대 한번 갑니다. 800대. 살짝 이게 주춤주춤 하다가 그 다음에 점프하면 네. 이제 1000이 되는데 다음 주 한 번에 1000이 되려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을 좀 잘 풀어주셔야지. 다음 주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또 기다렸다가 저희 이것도 알람 이런 거 있나요? 이런 게 알람 같은 게 있어야 돼. 그래야 실지가 되면 딱 들어올 텐데. 자, 그러면 이제부터 앞으로 이제 앞서 했던 이야기는 미국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 이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다음에 올라간다면은 코스닥 쪽으로 갈 것이고 코스닥이 어느 쪽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제부터는 보유자의 영역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삼전 닉스라고 하죠. 이쪽을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속이 까맣게 타고 있습니다. 지금 까맣게 타면서 앞서 우리 대표님께서 덥고 저녁에 뭐 먹을까를 걱정하십시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돈 딱 들고 예탁금이 100조가 넘기 때문에 딱 들고 폼 잡고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지금 나 여차하면 지금 꼬야 하는 분들 딱 계십니다. 자, 이분들 누가 뭐라고 해도 코스닥 가십시오 이런 생각 안 하시고 코스피 고 하실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결정을 하신 분들은 자 코스피 고 하시는 분들 삼전 닉스를 갖고 무조건 고민하실 텐데 대표님 자 둘 다 사면 좋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금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굳이 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더 탄력성이 있고 좀 더 긴 호흡으로 가는 곳을 선택을 할 텐데 네. 대표님은 어느 쪽을 보시나요? 아니면 이 두 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네. 코스피에서 어느 쪽을 보시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국은 근데 이게 투자 성향 차이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처럼 이제 외출의 포트폴리오가 휴대폰도 팔고 뭐 반도체도 다양하냐? 팔고 이런 기업이 좋으면 삼성전자고 아니면 나 반도체 올리 반도체 하신 분들 SK하시는데 저는 삼성전자요. 저는 뭐 작년부터 뭐 몇 년 전부터도 계속 뭐 4만 원대 내려가든지 뭐 제가 삼성 사라고 했을 때 뭐 리플에 200개 중에 한 180개가 여기 달리는 상황에서도 삼성전자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때 HBM을 못한 이유를 삼성 내부의 어떤 문제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됐고 그 이후에 지금 수요를 잡기 위해서 팔란티어라는 기업한테 네네. 정말 코어 오브 코어 기술력까지 넘기면서 수요를 잡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HBM3까지는 SK하이닉스의 어떤 우세를 할 수 있지만 HBM4부터는 이게 완전 달라지는 게 제가 자주 설명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HBM 위로 쌓는 거잖아요. 네네. 쌓으려면 밑에 있는 베이스 다이가 진짜 중요해요. 근데 HBM4부터는 완전 달라지는 HBM으로 가고 그 베이스 다이가 이제 초미세 공정이 들어갑니다. 근데 삼성전자 아시겠지만 초미세 공정 되잖아요. 다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베이스 다이 만들고 쌓는 거 다 돼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TSMC한테 맡긴 거죠. 그 TSMC 아시겠지만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거래를 해왔는데도 더 라인 늘려달라고 했을 때 TSMC가 라인 늘리기 싫은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배짱 튕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SK하이닉스는 설마 배짱 안 튕기겠어요? 그렇죠. 정말 생산을 빨리 뽑아내가지고 삼성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삼성은 자기가 베이스 다이 만들어가지고 계속 해요. 근데 SK하이닉스는 베이스 다이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TSMC한테 부탁해야 되는데 걔들이 못 해줘요. 그럼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한테 베이스 다이를 부탁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래요. 물론 이게 완전 핵심 기술이라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지만 급한 거죠. 그 정도로. 그냥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베이스 다이를 우리가 만드는 거랑 네. 다른 사람 걸 사오는 거랑 비용 차이라면 생각해 보자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제 이 비용적인 부분으로 갔을 때 지금 디램 시장 딱 그러잖아요. 삼성이 디램 시장을 딱 장악하고 있고 뭔가 시장 점유율 뺏긴다 싶으면은 삼성이 그냥 생산량 늘려버려요. 치킨 게임 들어가요. 나머지 다 죽여버려요. 시장 점유율 올리면 거기서 삼성이 생산량 줄여줄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요. 저는 HBM도 지금 좀 늦었지만 HBM4부터는 삼성전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됐고 게다가 또 휴대폰도 잘 팔립니다 요즘에.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 삼성전자가 더 우세할 것이다 앞으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 그렇다면 대표님은 우리 김선영 대표는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 도대체 얼마를 보고 계시나요? 저는 사실은 이게 5만 원대 한참 머물 때 제가 12만 원까지 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20만 원이 넘어가니까 와우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최근에 20만 원대 가서 좀 쉬는 거 적절하다 봐요. 그래서 한 18만 원대, 17에서 18만 원대까지 쉬는 거 괜찮다 보고 있어서 매수를 오히려 하시려면 저는 지금 가격대가 나쁘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HBM4로 갔을 때 이제 저희의 예상대로 간다 했을 때 저는 일단 25. 25. 저랑 비슷하네요. 저 24만 5천 원. 5,000원인가요? 24만 5천 원. 이거 진짜로 이거 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오, 대단합니다. 진짜 계산해서 계산기 네. 두드려보고 슈퍼컴퓨터 돌려봤더니 네. 24만 5,786원. 슈퍼컴퓨터까지. 아니 24만 진짜로 저 24만 5천 원 정도가 네. 삼전의 적정 주가를 보고 계시는데 어쨌든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에 한 표를 네. 던져주셨고요. 지금 17만 원, 18만 원대 삼성전자의 가격은 네. 난 괜찮다고 본다. 매력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윤여민 이사에게도 이제 코스피에서 대형주 단에서 어느 쪽을 좀 보고 계시는지를 한번 여쭤볼까요? 일단 뭐 반도체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다양성을 위해서. 다양성을 위해서. 네. 어. 저는 어느 쪽도 있던가요? 저는 자동차. 자동차. 근데 자동차인데 정확히 말하면 자동차라고 말하지만 현대차 그룹이라고 읽는다. 좋습니다. 그럼 요거부터 먼저 네. 하고 현대차 얘기 들어볼게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자동차가 네. 반도체보다 우선순위는 아닌 거죠. 그냥 반도체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차순위에 있는 자동차를 얘기해 주시는 그렇죠. 건가요? 맞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2순위는 자동차다라고 네. 놓고 보겠습니다. 일단은 현대차 그룹이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현대차 그룹이 최근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어떤 퍼포먼스를 많이 따라오는 느낌이 있었죠. 근데 차량에 대한 판매 혹은 뭐 이런 판매량이라든지 어떤 그런 수출량에 대한 것보다는 네. 미래 가치에 대한 제가 볼 때는 밸류에이션이 좀 더 주가에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결국 그건 피지컬 AI. 그렇죠. 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오늘 좀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매력적인 구간, 어떻게 보면 상승 구간에 다시 제가 볼 때 초입이 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대차를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도
전기차를 몇 대 팔았냐, 뭐 어떻게든 이렇게 전혀 인식하지 않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쪽을 보지 않습니다. 아예. 네. 언제쯤 휴머노이드가 음. 도입될 것인가, 뭐 음. 2028년, 2029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코스피에서 로봇의 대장은 현대차다. 현대차다. 네. 어.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이 보통 같이 움직이거든요. 종목들이. 네, 그렇죠. 근데 그 이유는 현대차나 뭐 기아가 뭐 휴머노이드를 만든다. 음. 그럼 부품은 어디서 갖고 올 거냐? 음. 현대모비스 갖고 온다. 그렇죠. 전동화는 어떻게 할 거냐? 뭐 현대오토에서 할 것이다. 음. 수출을 어떻게 할 거냐? 현대글로비스 할 것이다. 아니면 강판은 현대제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룹사가 확실히 지금 이제 수직 계열화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회사가 움직이는 거와 다르게 현대차는 현대차 그룹이 아예 그냥 휴머노이드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을 받는 건데 이런 부분이 이번에 좀 하락으로 다시 한번 그래요. 좀 어떻게 보면은 빚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도 좀 우리가 시장에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일단 우리 시장에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 하면 현대차를 보는 것보다 2차 전지 쪽을 좀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의 현대차는 철저하게 피지컬 AI 쪽을 보는 것 같고 그러면 지금 현대차도 오늘 조정 심하게 시게 받았잖아요. 시게 받았죠. 그러면은 이 현대차의 뭐라고 할까 위성, 아성에 도전을 했던 기업이 하나 최근에 생겼었거든요. LG라는 네. 기업이 피지컬 AI 쪽에 백색 가전은 LG, 네. 사랑해요 LG 네, 뭐 이렇게 사랑해요. 나오는데 LG와 현대차를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LG는 좀 더 우리가 뭐라고 할까 좀 확인을 몇 가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사님? 뭐 LG는 그냥 사랑해요 LG. LG는 야구 우승이 네. 전부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음. 왜냐하면 지금 LG 같은 경우는 그룹 자체에서 사실 숫자와 관련된 얘기에서 조금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적자 전환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뚜렷한 지금 산업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특색을 가진 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LG 그룹 특히 이제 LG전자라든지 말씀하셨던 것들이 뭐 휴머노이드나 어쨌든 간에 그런 제가 볼 때는 색깔로 올라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현대차 그룹과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저는 대형주단에선 반도체 현대차 그룹 요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거의 투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시드머닝에서도 LG보다는 현대차 그룹. 그렇다면은 우리 이사님은 윤여민 이사는 1번은 하이닉스예요, 삼전이에요. 아 저는 여기서 뭐 뜬금없이 막 다른 걸 하는 거 아니야? 어느새 좀 약간 다른 계열인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전 난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약간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캐파 싸움에서 SK하이닉스가 따라올 수 없는 위협이 있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뭐 HM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파운드리를 좀 더 좋게 봅니다. 올 4분기부터 파운드리가 흑자 전환한다는 부분들. 물론 이제 뭐 지금 테일러 팹에 약간 좀 뭐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제가 볼 때는 빅테크들이 지금 이제 이 수주와 관련된 AI 칩과 관련된 부분의 수주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메모리 낸드보다 추후에는 파운드리에 좀 더 무게가 많이 실릴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은 SK하이닉스가 없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를 보되 약간 좀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파운드리가 좀 더 강한 모멘텀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생각합니다. 코스피에서 1등은 삼전을 보시고 계시다는 거고 그렇죠. 2순위가 그럼 현대차인 거예요? 현대차 그룹인데 저는 이제 코스피를 꾸밀 때 그 두 포트를 정확하게 같이 꾸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코스피 이야기 저희가 뭐 이렇게 해봤는데 뭐 사실 너무 명쾌하고 코스피에 대해서 너무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더 해야 할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도 유튜브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팅창 한번 보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되네요. 보면은 뭐 그냥 보이는 대로 읽어보시죠. 보면은 김선영 대표 때문에 왔습니다. 눈에 확 들어오고요. 진짜 자동차 쪽에서 우리나라 너무 주가가 폭락까지만 보이고 안 보이네요. 어쨌든 보면 2차 전지 화이팅 둘 다 사는 것으로 이런 얘기도 있고 오늘 에코프로 너무 빠졌어요. 다 빠졌어요? 네. 보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버텨보셈. 일단 버텨본다라는 의견. 뭐 이 자금이 여유 자금이면 버티는 시장이 맞는 거죠, 대표님.
버텨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신용융자잔고에 대해서는 좀 항상 교육을 하고, 이제 내가 적정 수준 퍼센티지 내에서 이제 하시라고 했었는데, 이게 풀매수 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항상 이런 시장에서 데미지를 좀 크게 받으시잖아요. 그래요. 말 들면 여러분들이 100% 현금이시다. 그냥 아예 진짜 다 드시고요. 한 달 있다 열어보셔도 돼요. 괜찮아요. 전혀 두려움을 가질 만한 장은 아니다. 이런 지금은 말씀이신 아니에요. 거죠? 절대로 아니라. 은행에서 좀 더 저는 빌려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그럼 결국은 지금 이 사태가 어떻게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결국 두 분의 요는 이게 길게 가면 무뎌질 것이고 네. 짧게라면 그냥 정리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사실 이란 이슈는 저는 결국 이제 그 시장의 체력이랑 관련이 있다 봐요. 네네. 그러니까 전쟁이 발생하잖아요. 그냥 시장이 그걸 갖다가 그냥 받아들이는 시점이 어떤 전쟁은 일주일 만에 끝나고 어떤 전쟁은 뭐 2주만 끝나는데 보통 이제 한 달 정도는 다 끝나거든요. 그 저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봐요. 되게 좋은 핑계였죠, 사실은. 두 분이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일단 명쾌하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불안해하시고 답답해하셨던 분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이야기들 뭐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고 자 그러면 와우 아카데미 이야기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여민 대표에게 와우 아카데미란? 윤여민 이사님께 와우 아카데미란? 저도 곧 저 질문 없는 거 티났어요 지금? 안 났죠? 저도 곧 네. 저 아까 독수리 오영재 네, 거기에 좀 걸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나도 한번 진입하고 싶은 곳이다. 나도 한번 진입하고 나도 한번 좀 교육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래요. 그런 장을 좀 마련해줬으면 하는 어떤 그런 워너비가 되지 않을까. 와우 아카데미 워너비다. 자, 그러면 우리 센터를 차지하고 있는 잠깐만 5명의 그룹이 뭐 G.O.D인가요? 그러면 이제 나이 여섯 명이면 BTS고 BTS 7명 아니에요? 7명인가요? 나이가 티나네. 어쨌든 5명. 독수리 오영재는 이제 옛날이니까요. 그렇죠. 센터를 맡고 있는 우리 김선영 대표. 네. 나에게 와우 아카데미란. 작년에 많이 네.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올 하반기에 이제 또 이제 중급 지금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슬슬 파워포인트 폴더를 만들고 이제 해놨는데 이제 올 하반기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와우 아카데미 진짜 알찹니다, 여러분. 지금 속는 셈 치고 와우 아카데미 인터넷 들어가시면은 이 우리 아까 그 독수리 오영재 네. 이 5분이 준비한 강의 내용, 강의들 쭉 있는데 보시면요. 정말 하나하나가 주옥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김선영 대표 역시 와우 아카데미 통해서 인기가 굉장히 많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여기 가족분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네요. 여기 김선영 대표님 잘생겼어요. 이런 거 가족 아니면 누가 이런 말 하겠습니까? 친이 가족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여러분 사실 시장이 굉장히 힘들고 안 좋음에도 있어서 저희는 좀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했는데 저는 두 분하고 오늘 얘기를 했더니 웃을 수가 있네요. 왜냐면은 두 분의 말씀이 좀 나의 불안감을 좀 없애주면서 오히려 좀 마음 편안하게 차라리 저녁에 뭐 먹을지를 고민을 해라. 그리고 덮어놓고 나중에 봐라. 너가 어떻게 돼 있을지. 우리 여러분 1위 1비하지 맙시다. 네, 맞아요. 라는 말로 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뭐 채팅창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저희가 좀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궁금하신 내용이 없으니까 오늘 어떠셨는지 우리 윤여민 이사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어떠셨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응원의 말씀 한마디로 우리 마무리 짓도록 하죠. 오늘 어떠셨어요? 첫 방송인데 네.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타이밍이 좋았다. 타이밍이 좋았다.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을 때, 좀 어려울 때 이렇게 저는 라이브를 하는 게 좀 더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는 조금 더 마음의 위안을 좀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진짜 웃으면서 방송할 수 있는. 그럼요. 예, 그와 함께 밥도 얻어 먹을 수 있는. 그래요. 네, 저는 그거를 기대하면서 네 다음 주를 한번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뭐 힘들어 하셨을 겁니다. 안 힘들 수가 없죠. 어제 오늘 내 계좌가 흘러내리는 거 보면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로 해주실까요? 명언, 조언, 격언, 충고, 당부, 훈계 뭐 다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다행이다. 지금 이제 못 사셨던 분들에게는 기회, 그리고 사셨던 분들에게는 그냥 뭐 지나가는 소나기 정도 그래요. 생각하겠습니다. 지나간 소나기 정도로 생각해라.
좋습니다. 우리 권기숙님이 질문 있다고 하는데 해주십시오. 해주시고요. 그 사이에 우리 김선영 대표의 또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방 어떠셨어요? 저는 우리 선영 대표님 왔다 갔다 오고 가면서 많이 뵀는데 네, 맞아요. 방송을 한 건 처음인데 네. 저분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했는데 아유. 이해가 되네요. 맞아요. 항상 사회성이 떨어져가지고 MC님을 뵈도 인사를 잘 못했어요. 아니 잘 모르니까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인사를 방송 때문에 못했는데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저. 그러니까 뵙기는 되게 많이 뵀는데 방송을 처음 했는데 왜? 댓글에서 봐서는 잘생겨서 아니요 지금 그러면 그쪽이 인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고요. 네. 되게 재밌네요. 그래서 음. 이제 다음번에는 좀 다음 그래요. 방송 진짜 말씀하신 대로 750명이 빨리 넘기를 저희-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뭔가 구체화를 시키면은 뭔가 맞아요. 이제 딴 이제 성향을 다 알았으니까 네. 그냥 쫀쫀하게 만들어 갖고 오면 또 이게 굉장히 쫀쫀해지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선영 대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신 뭐 명언도 좋고요. 이 네. 분위기에 맞는 충고, 네. 당부, 훈계 뭐 다 좋습니다. 뭐든 좋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 제가 지어주실까요? 되게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좋아하는 영화의 조커 아시죠? 음. 조커의 명대사 중에 하나 뭐냐면 네. Why so serious라는 아 뭐가 심각한데 지금 그래요. 도대체 왜 심각할 상황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요. 그 제가 한경 와가지고 레버리지를 코덱스 레버리지 그러니까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거를 딱 3번 정도 했거든요. 근데 3번 다 제가 정확하게 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저희 방송 어차피 매주 한다고 하니까 타이밍 맞춰가지고 좋습니다. 요거 좀 잘 해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는데 마지막 질문은 이걸로 갈게요. 네. 전략, 대응 전략 왔으니까요. 이런 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고민이 들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앞서 못 여쭤봤는데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네. 시장이 어제 오늘 흘러내립니다. 네. 빠지고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일단 차익 실현을 내 걸 하고 네. 이거를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흘러내리는 비를 그대로 막고 또 올라가길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전략인지 요게 궁금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수익이 많이 줄었는데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까요? 요게 딱 그 얘기거든요. 네. 수익이 그러니까 내 손실이 아닙니다. 수익이 주는 겁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럼 요거 얼른 털고 있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게 정답일지. 네. 그걸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 먼저 할까요? 네. 비중이 많이 높으시잖아요. 기준을 드릴게요. 종목당 이제 전체 투자 자금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20%가 넘는 종목이 있으시다. 네. 그 수익 중이시다. 수익이 줄었다. 근데 내가 딴 섹터, 딴 업종을 좀 사고 싶다. 반도체 좀 사기 시전해서 이제 윤여미 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 혹은 제가 말씀드린 2차전 사고 싶다. 하십시오.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이거를 버려야 돼요. 내가 이제 수익률을 뭐 100% 기록을 하다가 50% 내려오면 팔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50% 팔아도 내 계좌에 플러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너무 높으신 분들은 매도를 하셔가지고 괜찮아요. 수익 줄어도 괜찮아요. 매도하시고 지금 다른 섹터 다 밀리잖아요. 매수하기 되게 좋은 기회예요. 그래요. 종목 넘어가기. 그러니까 그거 잘 생각하셔가지고 비중이 낮으시면 그냥 그대로 버티십시오. 자꾸 그냥 딴 거 하시고요. 비중이 높다 하시면 지금은 좀 내리신 다음에 오히려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니까 전 기회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좋습니다. 명쾌하네요. 윤여민 이사의 전략은 뭐 다른 전략이네요. 비슷할 것 같은데. 일단 네. 제가 볼 때는 시장에 반등이 나오면 시장에 반등이 나오면. 일단은 제가 볼 땐 대부분의 계좌가 다 종목들이 다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보다는 올라올 때 판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에 더하기 요 질문 드릴게요. 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번 기회에 적금 해지하고 주식을 더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여민 이사께서는? 지금 한마디로 네. 땡길 수 있는 거 다 땡겨 보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에게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저는 지금 적금하면 지금 연이자가 얼마죠? 연이자 제일 많이 주는 게 네. 1년 푹 딴 거라서 제일 많이 주는 게 8.4% 왔다 갔다 하면서 보잖아요. 새마을금고 이런 데 네네네. 보면 써 있잖아요. 네네. 8.4 받고 얼마 전에 10% 받는데 네. 어쨌든 10% 넘진 않죠. 그것도 1년만 1년만 금액도 제한이 있고. 네, 제한이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에이. 저는 뭐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러니까 적금까지 해지하는 거에 대한 뭐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리기 힘들겠지만 어쨌든 여유 자금이 있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기회가 된다 그래요. 생각합니다. 충분히 기회가 된다. 네. 여유 자금이 부족한 게 아쉽다라는 글도 네. 있고요. 그래요. 어제 현대차 그룹주 산 게 실수. 오늘 샀어야. 그렇죠. 근데 어제는 아닙니다. 괜찮아요.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이 생각도 이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보시면 기본 전반적인 내용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총알 딱 챙겨서 장전 딱 하고 네. 요 들어갈 타이밍이 어젠가 오늘인가 내일인가 이거 보고 계시거든요. 네. 낙은 아무도 못 맞추고 그렇죠. 몰라요. 아무도 못 맞히는데 각자 생각하고 계신 타이밍, 요 네. 타이밍에만 들어가면 된다. 왜냐면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이거 바닥이 대충 왔어라고 생각한 다음에 들어가요. 네. 더 빠지잖아요. 네. 그럼 까치밥이야.
늘 항상 그런 마인드예요. 저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이건 정답을 맞추자는 게 아니라 나는 네. 이쯤에 들어가는 게 딱 맞는 것 같아라고 여쭤본다면 네. 대표님 어느 쯤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을까요? 미국 시장이 먼저 열리잖아요. 네. 미국 시장의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씩 급반등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그때 이거 하시려고 뺏기신 것 같아요. 윤영이사의 아니요. 윤영이 전략은 뭔가요? 저는 일단 이번 주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봐야 일단 그렇죠. 신용 물량 정리되는 거 플러스 윤영이나 일단은 바닥을 잡는 것. 일단은 우리의 목적은 최대한 바닥에서 잡는 게 그렇죠. 저점은 모르지만 음. 그런 상황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번 반등 나오고 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 어떻게 보면은 바닥을 잡는 지금 상승한다 하더라도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음. 여전히 낮습니다. 주가가.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하기보다는 이번 주는 좀 체크해 보시면서 제가 볼 때 다음 주 정도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음 주 수요일 정도만 되면 바닥에 대한 부분이 이미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와우쇼 아카데미 라이브 처음으로 저희가 해봤는데요. 벌써 500분이 넘게 함께 해주셨는데 다음 주 수요일에도 이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는 할 말 없는데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억지로 끌고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비겁하다. 그럼요. 할 말 없으면 그냥 바로 끝내버리는 그럼요. 그런 방송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쉬셔야죠, 다들. 네, 오늘 여기서 쉬시고 여러분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크게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일일비하지 마시고 가만히 기다리시면 지금이 여러분 삶에서 가장 좋은 또 기회가 온 게 아닐까라는 말씀과 함께 하지만 이 기회를 여러분 꼭 본인 것으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다음 주 수요일 오후 3시입니다. 와우 아카데미 라이브를 참여해 주시면 여러분의 타이밍 저희가 꼭 읽고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두 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네. 마지막 인사 같은 거 안 정했어요. 뭘로 할까요? 마지막 인사. 자, 끝! 안녕!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힘내십시오.